네,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노트북에 와이파이가 켜져 있었대요. 이 노트북, 학원 노트북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걸 꺼야 이제 선의 연결이 제대로 되는데, 항상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근원을 찾아 해결해야 해결되겠죠. 그렇죠? 네. 아이고, 불편을 드려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회원님,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잘 들려요. 맞아요. 네. 예, 좀 불안정했는데, 예, 그럼 이제 우리 그 요즘 여름부터 다시 시작. 요즘 여름 먹는 거 다시 시작해 주시기 아, 바랍니다. 제가,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요즘 뭐, 여름이라서 뭘 잘못 먹고 지금 탈이 나가지고, 음. 그래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왜 드리고 싶었어요. 혜원쌤,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는데 방금 교수님 화면이 아, 찢어져가지고. 찢어. 예, 예, 계속 해주세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는 그 인강을 송사소설이 나오는 데까지 듣고 왔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오늘 애정소설 이야기 많이 하셔서 순간 제가, 애정소설까지가 혹시 오늘 범위였나? 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이거 좀 많이 듣고 온 것 같은데, 그 저는 원래 이제 소설 좋아하는 만큼 공부도 열심히 재밌게 했었고, 근데 이제 다만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그 교수님 교재에는 현대어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한번 하나 찾아서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원문이 또 나오면은 조금 당황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고전소설을 다음 주면은 거의 이제 끝나는데, 한번 그래도 좀 중요한 작품들을 봤으니까, 그 작품들에 대한 원문도 좀 찾아가지고, 모르는 단어 같은 것들,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 찾아보고 익숙하게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여름에 이제 저기 음식 조심하시고 쉽게 또 이제 상하고 이러니까 그 배탈 안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뭐 송사소설까지 들으셨다고 하니까 뭐 아주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따가 좀 이따 질문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 수설 원문과 관련된 부분이 왜 그러냐면 2024학년도에 기출되었던 수강전이 조금 원문이 섞여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우리 모두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죠. 수강전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출제됐던 작품이에요. 2차 논술에도 나왔고, 객관식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 소설 원문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작품은 원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어나 한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원문이 그래요. 그거를 일정 부분 이제 약간 쉽게 하거나 또 고등학생들이 보는 이런 그 고전소설 책은 더 완전하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제 작품을 이제 뭐 수록하거나 출제하거나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관련돼 한다면 뭐 명확한 답은 없지만 원문을 공부하기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풀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 단계. 책들마다 달라요. 더 많이 풀린 것도 있고 조금 덜 푼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원래 원전이라고 하는 원문은 아마 읽기가 거의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내기가 어려워요. 그 출제자분들도. 근데 조금 고어가 섞였다, 조금 더 많이 노출시켰다라는 건 매우 익숙한 작품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있다. 정말 정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정말 많이 실려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꽤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우리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던 것. 뭐 추장전이라든가 추장전 최근에는 안 나왔거든.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은 다양한 편권도 다양하고 또 판소리로도 나올 수 있고 소설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매우 익숙하고 작품이다 또는 우리 시험에서 매우 빈번하게 언급했다라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신경을 쓰는데 그것도 완전 원문은 못 읽는다고. 그래서 근데 원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문 소설도 많아요. 한문이 원문이잖아. 그래서 조금 그러나 너무 그 수평점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정 어려우면 많이 풀려 있는 거, 더 많이 풀려 있는 것도 괜찮다. 그거의 큰 흐름, 그 맥락과 그 흐름을 따라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100%다 완전히 현대화가 아닐까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책을 선택하다 보면 어떤 것은 완전히 풀려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약간 그러면 그런 약간을 좀 섞은 정도 그 수준은 뭐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조금 맛보기 정도 나는 원문을 다 찾아서 읽어볼 거야 라기보다는 조금 어렵게 풀려 있는 것을 맛보기 정도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용도는 그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다 찾고 해석하기는 시간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완전하게 쉽게 풀려 있는 것도 괜찮다.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그 원전이 조금 더 쉽게 섞여 있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원전만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조금 그 두려움을 없애는 작업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좋은 깨달음 감사합니다. 네, 국어방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번 주 소설 작품 굉장히 재밌게 읽어서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 없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작품 분석하면서 그 전에도 계속 분석해 오면서 느낀 거지만 한 줄 한 줄 곱씹으면서 읽게 되니까 확실히 이 작품을 그냥 설렁설렁 읽지 않고 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또 반성했던 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원문 열심히 읽고 분석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이해와 감상 정도 있는 걸로 공부를 하곤 했는데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다양한 작품 그 해설이나 다양한 것들 찾아보신다고 해서 저도 이제 좀 열심히 찾아봐야겠다 이런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술렁술렁보다는 혹시 곱씹으니까 뭔가 의미가 또 되살아나 귀엽고 잘 되고. 그러나 이제 조금 경중을 좀 이렇게 해서 한 작품 안에서라도 어떤 부분을 좀 빨리 스킵해서 읽고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판정을 해야 되겠죠. 중요도 평정을 해서 조금 중요한 단락이구나, 중요한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이거는 그냥 조금 표면적인 어떤 그냥 흐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 판단의 기준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조금씩 읽고 분석하다 보면 생기는 거죠. 그런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고 또 다른 이제 분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수업과 본인의 분석과 교재에 있는 해설을 이제 집중했는데 조금 더 다른 다양한 이렇게 해설들을 조금 찾아봐야 되겠다. 예, 그것도 경중을 조금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작품에 모두 다 에너지를 쓴다기보다는 그죠? 조금 어떤 부분은 좀 더 써야 되겠다, 어떤 부분은 조금 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 내려보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무실 라이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잘해요. 아, 네. 네, 저는 점점 이제 6월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뭔가 부정할 수 없는 하반기가 왔다는 생각에 되게 좀 각성이 되는 한 주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각종 모고나 이제 문제풀이반 수업이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많아질 텐데, 그럴 때일수록 아까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기도 했었는데,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이제 풀어내는데 조금 이제 막 급급해하고 조급해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일단 상반기 때 저희가 다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유익한 이야기들과 또 이제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셨던 이제 정말 좋은 그런 부분들과 또 깨달음 이런 거를 이제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시점에 되돌아보면서 뭔가 정교화를 시켜 나가면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번 주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이번에 전문을 읽거나 뭐
이 작품, 다룬 작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이건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을 정리를 해봤을 때, 먼저 그 문화 작품 속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이제 인물의 대응 방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게 왜 그런지를 조금 제가 제 삶에 비추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봤는데, 이게 오늘날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저기 소리가 좀 지금 끊겼습니다. 아, 그런가요? 혹시 들립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네. 네, 인물의 그래서 대응 그 방식이 왜 중요한지 하고 이제 인물의 네네. 연결. 네,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강조하는 문제 해결 능력, 혹은 뭐 역량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중요한 저기 잠시만요. 지금 중요한 멘트가 약간 또 끊겼네. 아, 오늘날 그 네, 능력. 네. 네, 오늘날 문제 해결 능력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역량 강조하는 그런 트렌드와 좀 부합한다라는 걸 늘 문화 공부하면서도 한 번 더 느낄 수 있어서 저희가 현대소설 수업을 했었잖아요. 현대소설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같은 시대적 사건을 두고서 작가들마다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해 해석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식이 이게 모더니즘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현실 참여적, 뭐 리얼리즘적으로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또 한 번 이제 이런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연결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생몽유록과 수성지 작품을 다루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작품이 지닌 주제의식이 무엇인지 이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학교 현장에 가서 정말 주제의식, 지금 좀 끊깁니다. 네. 그,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거기서 주제의식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어떤 인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발문을 달리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뭔가 사고 과정을 잘 풀어나가는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학 소통의 효과에 대한 기출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2022 성취 기준에도 나와 끊기네. 저희의 문제 얘기인지. 네. 지금도 혹시 끊기는 건가요? 지금도 괜찮아요. 네. 이제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2022 성취 기준과 또 2022에서, 2015에서 이제 읽기 영역 중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와 또 연관해서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성취 기준과 연결해서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핵심적으로 하여튼 느끼신 건 그 고전은 고전 우리가 항상 하는 거지만 고전은 고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어떤 형태로 물어봤었냐면 물어본 적이 있냐면 과거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당시의 독자들은 어떻게 참여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물음도 한번 했던 적이 있고 이것을 현대의 독자가 읽었을 때는 또 어떻게 이런 이제 문제도 있었던 것과 또 연결해서 여러분 읽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대가 다르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과도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내 삶을 살아나가는 데도 중요하고 우리가 문제에도 이제 이런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켜보는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연님. 네, 네, 있습니다. 우주력이라고 하는 거. 네, 태연님 혹시 들리시나요? 그 지금 채팅으로 올리셨어요. 올렸어요? 뭐라고 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전, 영영전, 수경낭자전 등의 작품들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주 강의로 각각의 제목이 비슷한 애정소설을 가려고 하더라도 각각 맥락상의 차이가 있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읽으면 확실히 이제 구별되죠. 5시간이 부족하여 기출문제까지 분석 못했지만 수성지부터 추측까지 1년의 소설들이 어떤 식으로 당대사회상을 반영하는지 문제의 대응 방식보다는 사회 문제의 맥락이 문학에 드러난다는 점에서 고대문학 역시 비슷합니다. 고대문학과 현대문학 사이의 중세문학의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좀 더 이런 감각적인 이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구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없어 채팅으로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재현님. 들리시나요? 그러면 우리 또박이님. 네,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요번 주는 뭔가 계속해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집중이 좀 짧게 되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깊게 생각해보는 한 주였는데요.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당장 눈앞의 성과를 찾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까지 하는 게 쌓여서 결국에 나중에 뭐 시험이든 학교 현장에 가서든 그 쌓여온 지식이 발산되는 것이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생각해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자체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흥미를 되게 빨리 잃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수능 공부 때도 그랬고, 네, 수능 공부랑 임용 공부의 가장 다른 점은 수능 공부는 어쨌든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내가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틀렸고 어느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인지하고 그 부분을 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임용 공부는 사실 그게 좀 힘들잖아요. 명확한 정답이라는 것도 사실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추정하는 모범 답안 정답일 뿐이고. 소리가 좀 끊기네요. 끊기나요? 아, 예, 지금도 괜찮습니다. 네. 예상 문제 같은 게 시중에 나와 있지도 않아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똑같이 1년이라는 시간을 오늘 네, 와이파이가요? 안 되죠. 지금도 좀 소리가 끊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 괜찮을까요? 예, 예. 네. 네네.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장기적인 동기부여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뭔가 내가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를 깨달을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좀 명확한 성과가 나타나는 거, 눈에 보이는 성과, 성장에 대한 그 꿀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좀 답답한 또 지점에 또좀 서는 것 같아요. 지금 핵심은 또박이님의 어떤 공부의 스타일이 조금 바로바로 성과가 느껴져야 그게 이제 또 동기부여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문제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서 예전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뭐 고3 때 기억 혹시 이제 수능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3학년은 거의 수업 자체가 그냥 EBS나 뭐 문제집 풀이였었겠죠. 물론 대학은 이제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바로바로 뭔가 공부하고 뭔가 바로바로 뭔가 점수가 나온다든가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용은 이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분석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설 한 편이다. 그러면 짧은 거를 기준으로 내가 한 편을 다 했을 때에 느낄 수도 있죠. 그럼 시간이 이제 아마 걸릴 겁니다. 몇 시간 후에.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단기라면 내가 이제 뭐 짧으니까 몇 번 읽는다. 뭐 수경 낭자전을 몇 장 안 되니까 10장 내외니까 뭐 여러 번 읽어야 되겠죠. 지금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줄거리의 도움도 받고 설명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전문을 읽는다라고 친다면 그거에 이제 읽다 보면 몇 가지를 나뉩니다. 뭐 성균하고 만나기 전, 만났을 때, 다시 돌아갔을 때 이렇게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줄거리의 큰 단락이라고 하겠죠. 을 끄는 다음에 그 끄는 부분을 정리하잖아요. 제목도 붙이고 간단하게 정리도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편을 다 끝내려면 뭐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면 그걸 장기라고 봅시다. 그런데 한 단락을 끊었다. 그리고 끄는 그 단락을 내가 제목을 붙이고 내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그러면 그 한 편을 다 하는 것보다는 단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럼 끝냈다 이거야. 이것을. 아, 내가 이걸 끝냈고 이 정리된 게 내게 완전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이라도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성분이 처음 돌아왔을 때 어떻게 숨어 있었고 몰래 다시 해서 돌려보냈다. 아주 짧잖아요. 이거 설명하는 거. 이렇게 내가 제목 붙여보고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아주 짧은 단락을 해보고 그걸 말로 한번 설명해보고 그게 가능해졌다. 됐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뭐 자기 보장을 하든 뭐 좋아요라고 하든 그런 거를 표시를 한다든가 하트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가장 단기적으로 내가 잘 정리했구나. 나 전체는 아직 안 끝났지만 그러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겪어야 돼. 근데 너무 장기야. 맞죠? 근데 그걸 쪼개면 조금이 돼. 그걸 작품으로 예를 들면 수경낭자전에는 하나 작품은 긴 레이스다. 정말 버겁다. 이걸 다 끝까지 다 하고 내가 정말 충분히 이 작품을 더 빨리 자극이 되고 보상이 되어야 끝까지 읽을 텐데 이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라라. 정리해라. 요걸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되면 칭찬해줘. 안 되면 왜 안 될까 생각해보고 조금 교정해서 한번 또 해봐. 이렇게 짧게 좀 그런 내적 보상 또는 짧은 단기 보상을 하다 보면 한 편의 작품이 완성이 이제 어느 정도 못해도 괜찮았지만 잘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마치 무슨 전문 비평가가 하듯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조금씩의 단기 보상, 단기적 내적 동기를 하고 끝내면 한 편이 끝났다는 큰 보상이 옵니다. 결국 장기 보상이라는 건 이렇게 쪼개진 보상. 그래서 제 또 하나 좋은 건 내가 꼭 문학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육론을 공부하던 교육학을 공부하던 문법을 공부하던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법칙이 둔 법칙이 있다든가 부경화가 있다든가 무슨 장문 단순화가 있다든가 그 하나의 규칙을 모두 공부해야 되는 건 장기 레이스야. 요 부분에서. 근데 여기에 예제가 나와 있고 그거 하나하나 현상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법칙을 이루죠. 쪼개면. 그럼 그거 하나 쪼갠 다음에 그걸 정리한 다음에 설명해보라. 내가 이걸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면 단기 보상이 돼요. 오케이. 알 것 같아. 나중에 까먹더라고. 그럼 좋아. 요 힘으로 다음으로 나갈래. 이런 방식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교육학도. 여러분 교육심리를 공부한다 그러면 챕터가 이만큼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내 장기 레이스야. 긴 보상이야. 성장. 그걸 쪼갠다. 쪼개서 교육심리 부분의 파트 한 부분. 쪼개서 내가 공부도 해보고 간단하게 정리도 해보고 그 조그만 부분을 설명한다. 요렇게 하고 나면 되게 좀 약간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 자부심이 다음 단기적 또 이런 동기부여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 방법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고 나면 그건 오래 걸렸어. 근데 정말 뿌듯하고 근데 이게
첫 번도 되지 않습니까? 토론이 얼마나 깁니까? 그럼 그걸 다 끝내려면 오래 걸려요. 근데 파트가 나뉘어 있죠. 그걸 한 파트. 한데 뽑아내서 정리한 다음에 설명.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조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렇게 할고요. 저희 큰애가 지금 고3인데 방에다가 칠판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화이트보드 그럴 때 화이트보드는 좀 기분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런 칠판을 근데 분필 이렇게 좋겠다. 근데 분필은 방에서 하면 가루가 날리고 탄산음료 안 좋으니까 좀 물백목 같은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청색인데 물백목으로 하는 게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아직 설치는 안 하고 지금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또 칠판은 비싸고 하니까 벽을 뚫는 건 또 애엄마가 반대. 그 문제가 생겼어요. 항상. 그러면 해답을 찾다가 무슨 시트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붙일 수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실을 못 찾거나 어떤 방법이 없다면 방에다가 시트지를 저렴하더라고요. 붙여서 거기다가 이제 물병처럼 해서 잘 지워지는 그걸로 해서 연습하고 싶다는 거야. 자기가 공부한 걸 한번 그 칠판에. 그런 방식도 꼭 교실이나 어떤 공간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기거하는 어떤 동굴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잠을 잘 주는 텐트든 방이든 거기다가 그런 거 붙여놓고 공부한 다음에 공부한 거 들고 한번 그거는 제가 대학생 때 해본 거예요. 대학생 때 우리 과목 공부할 때 예를 들어 의문문 공부한다 그러면 시험이 있다. 그럼 개론서, 교수님의 수업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노팅을 해. 그다음에 제목만 나중에 싹 뽑아요. 그리고 제목만 들고 내가 하는 거야. 수업을.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히는 게 생겨. 모르는 거야. 설명을 못하는. 그러면 다시 문 찾아서 공부하고 다시 그 부분을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고 하고 또는 동료들. 그 당시에는 저희 학과 친구들 앉혀놓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분은 더 공략하고 그럼 고득점을 하더라. 학점도 잘 나오고 올해 인플도 나오고 이렇게 말하면 또 제 자랑이라고 또 벌써 눈빛이 벌써 안 좋으시네요. 그렇죠? 전액 장학금도 갖고 안 믿는 눈빛으로 계속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조금 짧게 사용하시면 조금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써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성공한 방법이거든요. 네. 그럼 근데 우리 재현님이 역시 문자를 남겼어요. 이동 중이라 그런 겁니다. 저는 일단 다른 분들이 애정 소설이라서 재미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꼭 유튜브 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데요. 와 올라오는 댓글이 막 이렇게 읽어주는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원생모미록이나 수성지 같은 데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네요. 서로 재미를 느끼는 분야가 다르네요. 역사적 배경을 알고 충분한 시간 동안 분석하다 보니까 내용 이해가 잘 되어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이번 주 정문을 읽지 못한 부분에 한해서 잘라진 부분이라도 제 말로 정리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전보다 확실히 말로 정리하는 데 있어 거부감이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또 읽으시는 분들마다 또는 이런 스키마나 배우식에 따라서 조금 또 흥미나 또 도전하고 싶은 또 이런 어려운 작품에 대해서 그런 흥미를 조금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하게 잘 이동하시고 네, 또 다음 주에는 또 현장에서 만나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같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렇게 우리들의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 우리 또 질의응답으로 잠시 후에 넘어가겠습니다.